방금 보여드린 칩샷의 올바른 몸 동작과 어드레스 자세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어드레스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퍼팅 스트로크처럼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퍼팅 스트로크를 제가 잘 모르니까 어드레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몸은 안정된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샷에선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드레스 자세도 풀스윙과 다른데요. 풀스윙에선 몸이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큰 동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했죠. 우선 스탠스는 충분히 넓게 섭니다. 무릎은 구부리고 팔은 내려뜨리세요. 그런 다음 자세를 왼쪽으로 살짝 밉니다. 최소한 체중의 70%는 왼발에 둬야 하죠. 목표의 조준은 어깨로 하는데요. 동작은 어깨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깨는 공을 보내고 싶은 쪽으로 정확히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만 잘해도 아주 쉽게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클럽의 어드레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아마추어들이 이 칩샷을 할 때 이건 7번 아이언인데요. 보시다시피 몸과 공사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은 클럽 스피드가 느려서 클럽의 힐이 잔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잘 보세요. 보신 것처럼 힐이 걸리면서 공을 잘 못 쳤는데요. 토는 돌아가면서 공은 그만 왼쪽으로 멀리 가버렸습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클럽 샤프트를 지면에 수직으로 둡니다. 그러면 힐이 땅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 토로 어드레스하고 퍼팅 자세를 취합니다. 또다시 팔을 잡았네요. 그럼 이번엔 스윙 동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이렇게 손과 손목을 사용하는 이런 스쿠프 동작은 압박감이 심할 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클럽을 뒤로 보낼 때 보시다시피 어깨만 움직였습니다. 손과 손목은 가만히 있죠. 스트로크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깨를 다시 내려서 공을 칩니다. 스트로크가 끝났을 때 다시 어드레스로 돌아와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야 합니다. 손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드레스 한 뒤 스트로크하고 피니시에서 정지. 다시 임팩트로 돌아와도 어드레스 그대로입니다. 바로 어깨로 스트로크 했다는 증거죠. 만약 뭔가 바뀌었다면 손을 움직였다는 증거로 일관된 샷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가 그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샷을 잘 못하는 이유는 바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이 잔디 위에 있으니까 자꾸 띄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로 공을 치면 로프트가 줄어듭니다. 공을 공중 위로 높이 띄우려면 반드시 공 아래로 쳐야 하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손목을 구부려서 공을 높이 띄우려고 하다가 얇게 치면서 공은 그냥 굴러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하는 걸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고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럽 하나를 공 오른쪽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공을 올려치면 여기 비싼 클럽 하나는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럽이 공을 잔디로 내려치는 듯한 다운블로우 동작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공이 높이 뜬 다음 퍼처럼 굴러가게 되죠. 한번 해보세요. 샷을 얇게 하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샷은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전 지금 프린지에 있는데요. 이 상태에선 공을 깨끗이 쳐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1번 칩샷을 하는 게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공이 여기에 놓여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샷을 한다면 공을 깨끗이 쳐낼 수도 없고 그리고 샷도 불안해지면서 공이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가 없겠죠. 이럴 땐 어떻게 샷을 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쇼게임을 아주 잘하고 싶다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클럽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좋아하는 클럽만 사용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절대 범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핀이 그린 앞쪽에 있다면 전 5번 아이언을 들고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클럽의 로프트를 줄인 뒤 공을 많이 굴릴 겁니다. 괜히 7번 아이언을 들고 쓸데없이 몸을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핀에 가깝게 붙이려면 5번 아이언은 너무 벅차죠. 부드럽게 칠 수가 없거든요. 네, 핀이 아주 가깝게 있다면 샌드웨지를 써볼 것을 권합니다. 그린이 아주 빠르거나 핀까지 거리가 가까울 때 샌드웨지를 쓰면은 과감하게 쳐도 공이 멀리 안 나가니까 아주 좋죠. 잘 보세요. 압박감이 심한 상황에선 어려운 샷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샌드 아이언으로 자신 있게 샷을 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클럽을 시도해 보면서 클럽 각각의 반응을 알아둬야 합니다. 이번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린도 놓쳤고 프린지도 놓쳤고 이렇게 2차 러프에 빠졌는데요. 여기는 잔디가 손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퍼스를 하면은 라인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같은 칩샷이나 그리고 퍼스를 하기엔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기술을 쓰겠습니다. 바로 집에넣은 샷이죠. 그러니까 공을 그린까지 띄어 올린 후 퍼처럼 굴리는 겁니다. 한번 제가 하는 걸 잘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동작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선 샷의 목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을 먼저 그린에 착지시킨 뒤 홀을 향해 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탑스핀을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공을 세게 쳐도 안 됩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탑스핀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팔과 어깨를 좀 더 회전시키면서 탑스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공이 홀까지 굴러갑니다. 멈추지 않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탑스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어깨와 팔 동작에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클럽 페이스는 오픈으로 백스윙합니다. 그런 다음 팔과 어깨를 돌려서 클럽 페이스를 클로즈 시키는 거죠. 잘 보세요. 팔의 회전과 가슴 회전으로 톱스핀을 만들어내세요. 자세한 동작을 배우기 전에 셋업부터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죠. 우선 공을 가슴 중앙과 나란히 둬서 손은 공 왼쪽에 오게 합니다. 그러면 공을 쉽게 내려치면서 공을 높이 띄울 수가 있거든요. 팔은 클럽의 윗부분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구부려진 팔을 조절하기란 아주 어려우니까요. 팔을 내렸을 때 편한 곳을 잡으세요. 보시다시피 양팔은 쭉 펴져 있으면서 몸통에 잘 붙어 있습니다. 어깨와 팔이 함께 움직여야 샷이 제대로 되거든요. 이 샷은 얼라이먼트도 약간 다릅니다. 클럽 페이스는 홀을 향해 겨냥하지만 몸은 왼쪽을 겨냥합니다. 보시다시피 어깨는 분명 목표 왼쪽을 향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을 치면서 회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가 너무 스퀘어가 되면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동작이 많아지면 조절도 어려워지겠죠? 클럽은 목표 쪽으로, 몸은 왼쪽으로 자, 치면서 회전합니다. 얼라이먼트와 어드레스는 재미는 없지만 샷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 이런 기본기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이 샷을 할 때 중요한 점 하나는 바로 어깨와 팔을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샷을 유도하려는 마음에 팔을 먼저 보내는데요.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장갑을 왼쪽 겨드랑이 밑에 둔 다음 스윙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겨드랑이는 이렇게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장갑이 떨어지면은 절대 안 되죠. 만약 장갑이 바닥에 떨어진다면 스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샷을 할 때 흔히 저지르는 또 한 가지 실수는요. 어깨를 멈추고 이렇게 손만으로 공을 치는 겁니다. 샷은 당연히 엉망이 되죠. 그린은 고사하고 이미 성공시켜 했을 칩샷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클럽을 지면에 내려놓고 공을 반드시 다운블로우로 치는 겁니다. 업스윙으로 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클럽을 공에서 10cm 정도 떨어뜨려 놓고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올렸다가 내려치는 거죠. 간단하죠? 전 지금 그림 바로 앞에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선 어떤 클럽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공은 가능한 한 땅 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투어 선수들이 치는 멋진 러브샷은 사실 엄청난 연습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필드에서 보낼 게 아니라면 저처럼 하는 게 훨씬 안전하죠. 자, 먼저 클럽은 피칭 웨지를 쓸 텐데요. 공을 지면에서 낮게 띄워서 그린 바로 앞까지 보낸 다음 홀까지 퍼처럼 굴러가게 할 겁니다. 이번엔 공이 그린에서 25야드 지점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페어웨이는 아주 좁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가 샌드웨지를 쓸 거라고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전 8번 아이언으로 여전히 공을 지면에서 띄우지 않으면서 안정감 있게 보낼 겁니다. 기억하세요. 샷은 꼭 하늘로 떠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죠. 어쩔 땐 그게 훨씬 쉽습니다. 좋아요. 샷이 나쁘진 않았네요. 핀까지는 겨우 20야드죠. 하지만 그린과 브린지 1차 러프도 놓치면서 깊은 풀밭 속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높은 컷샷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샷이지만 잘만 하면은 정말 멋진 샷이죠. 네, 이 샷은 공을 최대한 높이 띄워서 최대한 부드럽게 착지시켜야만 합니다. 여기선 공을 띄우기가 아주 어려운데요. 그래서 전 제 클럽 중 로프트가 가장 큰 60도짜리 러브 웨지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술 설명을 해드리죠. 압박감이 심한 상황에서도 이 샷을 멋지게 해낼 수 있도록요. 샷을 높고 부드럽게 하려면 무엇보다 그립과 어드레스 자세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럴 땐 클럽의 로프트를 최대한 사용해서 공을 아주 높고 부드럽게 띄우는 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그립을 잡을 땐 클럽 페이스는 늘 스퀘어로 유지하면서 손을 뉴트럴 포지션에 뒀는데요.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클럽 페이스를 오픈한 뒤 그립을 잡으십시오. 자, 그러니까 오픈으로 잡는 겁니다. 먼저 그립을 잡고 손을 비틀어서 오픈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임팩트 때 클럽이 돌아가면서 로프트가 줄어드니까
공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갑니다. 먼저 오픈한 뒤 그립을 이렇게 잡으세요. 아셨죠? 방금 어드레스 할 때 클럽 페이스를 오픈시켰는데요. 그러면 얼라이먼트도 거기에 따라 바뀌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픈된 클럽 페이스를 절충하려면 자세는 그만큼 왼쪽으로 정렬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으로요. 오픈된 클럽 페이스를 자세 방향으로 중화시키는 겁니다. 클럽 페이스는 오픈, 그립을 잡고 왼쪽을 겨냥하면서 공을 칩니다. 잊지 마세요.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많이 오픈하면 왼쪽을 겨냥해서 왼쪽으로 스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걱정 없습니다. 정확한 어드레스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셋업부터 잘못된 분들이 정말 많죠. 바로 이런 식이죠. 손도 오른쪽, 체중도 오른쪽으로. 이러면 공을 높이 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스탠스는 다리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넓게 서고 체중은 공 왼쪽, 손도 공 왼쪽에 둔 다음 스윙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기에 신경을 쓰십시오. 어드레스가 잘못된 상태로 그린 주변의 다양한 라이드를 연습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기본기를 확인한 다음 시작을 하세요. 올바른 기술만 익힌다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깊은 러프에서 탈출시키려면 스윙 모양을 바꿔야만 합니다. 다른 샷들은 대개 스윙이 낮게 이루어지면서 공을 스치듯 치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U자형 스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엔 공을 아주 가파른 각도로 과감하게 내리쳐야 하기 때문에 V자형 스윙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아마추어들한테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는 손목을 너무 뻣뻣하게 유지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스윙은 여전히 낮게 이루어지면서 샷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가끔은 어이가 없을 정도죠. 네,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 손목을 과감하게 접어주세요. 왼팔이 지면과 이렇게 평행할 때 왼팔과 클럽 샤프트가 90도를 이루도록요. 과감하게 접어서 과감하게 내려칩니다. 로프트가 크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가 아주 빨라야 공을 잔디 속에서 탈출시킬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손목을 접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칩니다.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치십시오. 이 샷은 세게 해야 그 탄력으로 공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아주 잘할 수가 있죠.
전 지금 일종의 모의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전에 나갔을 때 필요한 시어게임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상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시어게임에서 거리 조절은 아주 중요한데요. 상상력을 발휘해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잠시 후 제가 보여드릴 것들을 그대로 따라해도 좋습니다. 전 지금 거리 조절을 연습하면서 시어게임 기술도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해보십시오. 자, 전 지금 벙커에 빠졌는데요. 많은 아마추어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곳이죠.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자꾸 공부터 쳐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벙커에선 무엇보다도 모래를 쳐서 모래의 타력을 이용해 공을 띄워서 그린까지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골프에서 유일하게 두껍게 쳐야 할 샷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벙커샷의 기술을 설명드릴 텐데요. 잘 알아두시면 벙커에 빠져도 쉽게 탈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공을 띄우기 위해서 공에서 너무 오른쪽을 치면서 모래를 너무 많이 치니까 그 결과 업스윙으로 임팩트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클럽의 날이 공 오른쪽에서 들어와 공 밑을 쳐야 합니다. 클럽 페이스와 공 사이에 일종의 쿠션이 생기도록 말이죠. 그러면 클럽이 깊게 들어가면서 공은 모래 쿠션 위에 놓이게 되고 모래의 탄력으로 공은 그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공은 모래와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죠. 명심하세요. 모래를 쳐야 합니다. 공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한다고 나아질 건 없으니까요. 벙커라는 장소는 필드의 그 어느 곳과도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샷의 방법도 매우 다르죠. 일반 샷과는 달리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립인데요. 풀스윙을 할 경우엔 뉴트럴 그립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지만 벙커에선 그립을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특히 왼손 그립을요. 그 이유는 그래야 임팩트 할 때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유지하기가 더 쉬워지면서 스윙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클로즈 모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어드레스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벙커라는 특이한 환경 때문에 어드레스 자세도 조금 다른데요. 페어웨이에서도 하체는 단단하게 고정시켰는데 벙커에서도 몸 동작으로 인한 체중 이동을 받쳐주기 위해 하체는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벙커에선 다리를 고정시켜서 하체가 옆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탠스를 평소보다 넓게 서고 보시다시피 다리를 많이 구부립니다. 그래야 단단한 허벅지 근육으로 몸의 체중 이동을 받쳐줄 수 있으면서 공을 칠 때 몸이 공 쪽으로 미끄러지거나 하체가 흔들리는 그런 위험천만의 일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벙커에 빠졌을 땐 습관적으로 스탠스를 넓게 서고 무릎을 많이 구부려서 몸의 무게중심을 낮게 유지하십시오. 벙커샷의 동작은 팔과 상체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체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죠.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공의 위치나 얼라이먼트와 같은 기본 요소들인데요. 사실 가장 재밌는 건 공을 잘 맞히는 거죠. 자, 하지만 기본기 연습을 충분히 해야 샷하는 게 더욱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홀까지의 직선 라인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클럽은 자세 얼라이먼트와는 반대로 오픈시켜야 합니다. 자, 이게 홀까지의 직선 라인이니까요. 자세는 왼쪽으로 정렬을 해야 합니다. 대신 클럽은 오른쪽으로 겨냥하고 자세는 지면 위에 클럽과 스퀘어로 셋업을 합니다. 왼쪽으로 약 7야드 정도로요. 그런 다음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건 절대로 홀을 향해 공을 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깨 라인을 따라 셋업했다면 스윙도 반드시 어깨 라인을 따라 해야죠. 한번 잘 보세요. 클럽 페이스는 오른쪽, 자세는 왼쪽. 그런 다음 자세 라인을 따라 스윙해서 공을 칩니다. 한번 해보죠. 만약 샷이 잘 됐다면 디봇의 방향은 자세 방향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클럽을 이렇게 디봇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놓아두면은 두 개의 클럽이 평행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만약 디봇이 홀을 향하고 있다면은 좀 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엔 스윙 동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벙커샷은 몸 동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고정되어 있죠. 이 샷의 엔진은 기본적으로 손목과 손, 팔에서 비롯됩니다. 벙커에선 모래를 쳐야 하는데요. 모래 밑을 치려면은 모래 위로 나올 때 클럽 헤드는 위를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손목을 과감하게 접어야 하는데요. 백스윙에서 빠르게 접어주는 게 좋죠. 손목은 반드시 완전히 접어준 다음 다운스윙을 시작하십시오. 클럽을 높이 올릴수록 쉽게 공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성공적인 벙커샷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손목을 접은 뒤 풀어주면서 모래를 치고 그리고 공을 칩니다. 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멋진 벙커샷도 시간 문제일 뿐이겠죠.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샷을 합니다. 보셨다시피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어떤 분들은 벙커에만 빠지면 무조건 벙커를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클럽으로 모래를 찍어서 디봇 속에 거의 처박곤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모래를 내려쳐야 하지만 디봇은 얇게 내서 공의 탄도와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꾸준한 연습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식으로 샷을 해야 합니다. 조절력 있게요. 다시 말해 클럽으로 모래를 내려치되 찍어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모래를 내려치되 디봇은 얇게 내서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처음엔 벙커에서 공 없이 적절한 타이밍 감각부터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양의 모래를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벙커샷의 명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벙커에서 샷을 얇게 하거나 두껍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연습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벙커샷을 할 때 모래를 내려치는 적절한 지점을 조절하기란 아주 어려운데요. 네, 그럴 땐 이렇게 모래 위에 선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2인치 정도 왼쪽에 공을 둡니다. 그런 다음 공의 위치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여기선 위로 모래를 칠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자세 잡고 편안하게 연습 스윙을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디봇이 정확하게 이 선부터 시작됐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이제 공을 쳐보겠습니다. 클럽 헤드가 모래를 칠 지점에 집중을 하고요. 이것만 잘하면 언제든 벙커에서 공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벙커샷이 얇거나 두껍게 되는 그런 분들은 클럽 헤드가 모래 속으로 들어가는 지점을 조절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보세요. 자, 그것만 잘 되면요, 언제든 벙커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샌드샷에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벙커샷의 기술이 좀 좋아지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이번엔 클럽을 살짝 다른 방법으로 릴리스 해보세요. 대부분의 골프샷에선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 되도록 팔을 회전하지요. 그렇죠? 하지만 벙커에선 클럽 페이스를 약간 오픈으로 유지하는 게 샷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하냐면요, 모래를 내려치면서 공을 칠 때 오른손 손가락 관절이 모래와 마주보게끔 하십시오.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돌아가는 걸 방지하면서 훨씬 더 높고 저절력 있는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보시다시피 피니시에서 손가락 관절의 모래를 마주보고 있죠? 이때 만약 손이 돌아간다면 샷의 조절력도 없어지면서 성공적인 벙커샷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네, 이제 벙커를 빠져나왔다면 또 다른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거리 조절의 기술인데요. 거리 조절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로프트가 다른 클럽을 쓰는 것으로 투어 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로는 얼라이먼트와 공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자세가 목표의 수직일수록 스윙의 경로도 더 똑바르게 되면서 거리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왼쪽을 향하면 공을 가로질러 치면서 샷은 높고 부드럽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스윙의 길이와 스피드를 조절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양한 클럽으로 시도해 보면서 결과를 지켜보십시오. 꾸준한 연습만이 왕도입니다.
벙커에서 거리 조절을 연습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자세한 방법을 살펴보죠. 우선 얼라이먼트와 공의 위치를 바꿔서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세를 목표에 일직선으로 조준할수록 스윙도 홀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래 쿠션은 적어지고 그 결과 샷은 낮고 멀리 갑니다. 잘 보세요. 목표까지 거리는 35야드 정도 되는데요.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시켜서 목표를 똑바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자세도 똑바르게 정렬하고 샷을 하는 거죠. 모래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공에 더 많은 타력을 실어주니까 샷은 똑바르면서 그리고 멀리 날아갑니다. 그럼 이번엔 짧은 샷을 해보죠. 홀까지 거리는 10m로 샷은 높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클럽 페이스는 오픈하고 자세도 오픈합니다. 보시다시피 스윙 패스도 완전히 다르고 모래의 반응도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샷의 거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샷을 하기 전 자세 얼라이먼트를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거리 조절의 또 다른 방법은 공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샷을 길게 하고 싶다면 공을 스탠스 약간 오른쪽에 두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클럽이 공에 너무 빨리 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전히 공 뒤 2인치 지점을 쳐야 합니다. 자, 중간거리의 샷은 공도 스탠스 중앙에 둡니다. 높고 부드러운 샷을 하려면 스탠스 약간 왼쪽에 두세요. 거의 왼쪽 발가락 선상으로요. 사실 전 공의 위치를 바꾸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선택사항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거리 조절의 또 한 가지 방법은 스윙의 길이와 스피드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만약 핀까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스윙은 아주 길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물론 공의 라이와 핀과 그린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반면 핀까지 거리가 꽤 된다면 스윙은 약간 짧으면서 빠르게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거리에 따른 스윙의 길이나 스피드는 전부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벙커에 가서 자기만의 방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셨죠? 늘 원하는 공의 라인만 있는 건 아니죠. 샷을 했는데 공이 그린을 넘어서 모래 속에 파묻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래는 넓게 퍼져 있고요. 바로 삶은 달걀 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땐 일단 공을 벙커에서 꺼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샷의 기술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우선 공은 스탠스 약간 오른쪽에 둬서 타격의 각도가 가팔라지게 합니다. 클럽 페이스는 약간 오픈으로 그립하시고요. 왜냐하면 공을 앞으로 날려보내려면 클럽은 약간 클로즈 될 테니까요. 약간 오픈시키고 다리는 고정, 체중은 공 왼쪽에 둡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냐면요. 클럽을 위로 들었다가 공이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약 2, 3인치 지점을 내려칩니다. 그러면 공이 벙커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자,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나쁜 라인은 처음 봅니다. 어쨌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죠. 공이 모래 속에 심하게 묻혀 있는데요. 공의 윗부분만 살짝 보일 정도입니다. 이럴 땐 공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공 오른쪽 2, 3인치 지점으로 클럽을 내려치는 것만 집중하면서 최대한 과감하고 가파르게 쳐야 합니다. 팔로우스로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클럽 헤드를 모래 속으로 다이빙 시키면 공은 최소한 여기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공은 오른쪽, 클럽 페이스는 살짝 오픈, 손은 왼쪽. 자,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좋겠죠. 아주 멋지게 탈출했군요.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꾸준한 연습만이 해결책입니다. 벙커에 가셔서 공을 모래 속에 많이 묻은 다음 해보십시오. 필드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샷을 하십시오. 자신이 없다면 공격적인 작전은 그만두고 공을 꺼내서 그린까지 칩샷을 한 뒤 퍼스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경험이 없이 이 샷을 잘 해내기란 아주 어렵죠. 행운을 빕니다. 타이거 우즈만큼 장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힘과 스피드, 기술이 다 좋죠. 한마디로 천재입니다. 친구분들 중에도 골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퍼팅만 잘해도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의 경우 90타를 친다면 그중 절반은 퍼스의 수입니다. 왜 아마추어들은 퍼팅 연습을 게을리할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군요. 그런 면에서 퍼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와 그걸 마스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거리 조절, 또 하나는 방향 조절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연습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비거리는 좀 더 늘리고 싶은 욕심에 비까지 내서 드라이버를 새로 장만하곤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생각을 바꿔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퍼팅 연습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펫을 성공시키려면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우선 총 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어드레스를 잡고 총으로 목표물을 겨냥하는 것만 봐도 펫의 방향을 조절하는 방법과 아주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방아쇠를 당기는 동작은 어깨 스윙 동작으로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드레스의 방향적인 요소부터 살펴본 다음 공을 올바른 스피드로 칠 수 있는 그런 스윙 동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조준, 대단히 시각적인 절차입니다. 조준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눈의 위치이고, 두 번째는 어깨와 몸통의 구체적인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럽 페이스의 포지션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좋은 위치에서 균형감 있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라인에 맞는 퍼스를 기대할 수가 있죠.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전 지금 퍼터를 목표에 정확하게 스퀘어로 두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요소 중 잘못된 게 있다면 어깨가 너무 왼쪽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선 계속 퍼스를 해봤자 자꾸 스트로크만 조작하게 됩니다. 어깨만 스트로크 한다면 공은 늘 같은 곳에서 출발하게 되니까 퍼팅 스트로크만 계속 조작하게 되겠죠. 그러면 퍼스의 일관성이 사라지면서 타수만 낭비하게 됩니다. 자, 먼저 어깨를 쉽게 스퀘어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을 찾은 다음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연습할 때마다 스퀘어 위치를 찾는 걸 일상 동작처럼 하는 게 좋죠. 그냥 공 앞에 서서 빈둥거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스퀘어 위치를 찾아야만 라인을 알 수 있으니까요. 스퀘어 위치를 찾은 다음 방아쇠를 당기세요. 자, 그럼 이번엔 안정된 어드레스 자세를 만드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체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제가 볼 때 많은 아마추어들은 양발을 너무 붙이거나 아니면 너무 벌리거나 또는 한 발은 뒤 또 앞으로 두는데요. 이런 상태로는 몸이 스트로크 할 때 정확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체는 어떻게 셋업하는 게 좋을까요? 스탠스는 균형을 유지할 만큼 넓게 서되 긴장감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 무릎은 구부리고 엉덩이도 내리세요. 이제 체중은 여기 허벅지 앞쪽에 크고 강한 근육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안정된 토대로만 유지할 수가 있다면은 실수할 가능성도 아주 적어지죠. 그러니까 균형감 유지에 신경을 써서 하체를 셋업해야 합니다. 체중은 발꿈치도 아니고요. 발가락도 아닌 발 중앙에 두고요. 자, 이렇게만 하면은 퍼팅 스트로크도 훨씬 좋아집니다. 하는 펀마다 라인에 맞게 출발하지 않는다면 먼저 어깨의 얼라이먼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깨는 퍼팅 동작과 방향 조절을 위한 안정 장치이기 때문이죠. 어깨가 겨냥하고 있는 방향을 따라 팔도 스윙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어드레스를 할 때 어깨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면 팔은 라인 바깥쪽으로만 스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연히 홀을 비켜가면서 그린에서 많은 타수를 낭비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깨 얼라이먼트에 신경을 쓰십시오. 아주 중요하거든요. 엉덩이는 그 다음이고 발은 맨 나중입니다. 어깨를 완벽하게 셋업할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프로 골퍼들 대부분은 스탠스를 약간 클로즈로 셋업하는데요. 어깨를 쉽게 스퀘어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샷을 하다가 갑자기 자세 얼라이먼트가 올바르지 않으면서 오픈되어 있다면 먼저 어깨부터 신경을 쓰십시오. 어깨가 올바르다면 공은 홀인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밸런스입니다. 발꿈치와 발가락 사이뿐만 아니라 왼발과 오른발 사이도 중요하죠. 제가 볼 땐 어드레스 했을 때
어깨가 가장 수평이 되는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어깨가 수평이어야 스트로크도 수평이 되면서 공을 더 잘 굴릴 수 있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엔 왼쪽으로 약간 기울여주면 어깨가 수평이 됩니다. 만약 체중을 공 오른쪽에 너무 많이 두면 어깨는 자동적으로 기울어지죠. 어깨의 변화는 그대로 퍼터에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 어깨가 하늘을 향한다면 퍼터도 그렇게 움직이면서 공은 절대로 홀인이 안 됩니다. 자, 이번엔 팔 동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팅에서도 팔의 위치는 아주 중요한데요. 팔은 어깨와 퍼터의 연결 부위이기 때문이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자세를 잡는 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먼저 양팔을 편안하게 내려뜨리면 보시다시피 팔은 쭉 펴지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뻣뻣하고 이건 너무 구부러져 있죠. 팔은 편안하게 내려뜨린 뒤 망설이지 말고 퍼터를 잡으십시오. 그런 다음 몇 가지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양팔은 어깨 밑으로 똑바로 내려와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샤프트와 팔뚝은 완전히 일직선을 이루고 있죠. 그래야 퍼터를 받쳐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양팔은 꼭 몸 옆에 두세요. 특히 오른쪽은요. 만약 팔이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팔과 어깨를 함께 움직이기가 아주 어려워지니까요. 이런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퍼팅 그린에 가셔서 그대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공의 위치도 어드레스 자세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격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곧 공이 굴러가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타격이 나쁘면 공은 튀면서 그린을 가로질러 가게 되고 그러면 결코 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공은 왼쪽 눈 밑에 두는 게 좋습니다. 공을 너무 오른쪽에 두면은 그린을 내려치게 되고 콧대나 오른쪽 눈 쪽으로 두면 공을 너무 가파르게 치게 되니까 왼쪽 눈 밑에 반드시 두세요. 그런 다음 양손은 너무 오른쪽으로 두거나 또는 왼쪽으로 두지 마시고요. 손을 뒤쪽이나 앞쪽으로 움직이면은 퍼터의 로프트가 바뀌거든요. 공을 그린 위로 굴리려면 약간의 로프트가 필요합니다. 손을 왼쪽으로 넣어서 로프트가 줄어들면은 그린을 내려치면서 공은 튀게 되고 손을 오른쪽으로 두면은 로프트가 커지면서 칩샷처럼 되죠. 자,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공 하나를 꺼내서 왼쪽 눈 공 바로 위로 떨어뜨리죠. 그런 다음 손은 공에 나란히 둡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 어떤 퍼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엔 퍼팅 그립 얘기를 해보죠. 퍼팅 그립에는 반드시 익혀둬야 할 두 가지 그립이 있는데요. 물론 퍼팅 그립은 풀샷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풀샷을 할 땐 양손을 가장 민첩한 손목 관절의 지렛대의 힘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포지션에 두지만 퍼팅을 할 때는 손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퍼팅 동작은 완전히 어깨에서 비롯되니까요. 퍼팅 그립을 잡을 땐 퍼터의 상당 부분을 손바닥에 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손목 관절을 고정시키면서 손목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되거든요. 왼손 엄지를 샤프트 바로 위에 놓아서 퍼터가 손바닥에 오게 한 다음 왼손가락을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오른손을 잡아서 양손이 하나 되어 움직일 수 있게 하는데요. 왼손의 집게 손가락을 들어서 오른손가락을 끼워 넣을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제
양손을 함께 잡고 왼손 집게 손가락으로 오른손 손가락 위를 감싸면 오른손 엄지도 샤프트 중앙에 똑바로 놓이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뉴트럴 그립이 됩니다. 양손은 절대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 오른손을 비틀면은 버터를 위로 돌리면서 다운스윙 때 버터 페이스가 다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연습 그린에서 그립을 연습하면서 공을 굴려보는 겁니다. 그립을 잡을 땐 먼저 버터 페이스가 스퀘어인지 확인합니다. 클로즈 되거나 오픈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스퀘어 시킨 뒤 왼손 엄지를 샤프트 중앙에 놓아서 왼손 엄지와 왼손바닥이 그립 윗부분에 오게 합니다. 이제 왼손 손가락으로 버터를 감싸면 왼손 엄지는 샤프트 중앙에 오죠. 왼손 집게 손가락을 올려서 거기에 오른손 손가락을 끼워 놓고 오른손 엄지도 샤프트 중앙에 똑바로 둡니다. 마지막으로 왼손 집게 손가락으로 오른손 손가락을 감싸주면 마침내 뉴트럴 그립이 완성되면서 공을 홀까지 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리 조절은 어떻게 할까요? 퍼팅 스트로크의 엔진은 어디일까요? 바로 어깨가 스트로크의 유일한 엔진입니다. 손과 팔은 전혀 움직이지 않죠. 언제나 어깨만 움직여야 합니다. 퍼터의 움직임은 양쪽 어깨를 하나처럼 움직여야만 조절이 가능하지요. 자, 그럼 이제 컷을 몇 번 해보면서 어깨 동작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하면 퍼팅 스트로크가 아주 좋아질 겁니다. 자, 세 지점,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언제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팔만 이렇게 따로 움직여선 절대 안 됩니다. 양팔을 몸의 양옆에 붙인 채 이 동작을 연습해 보세요. 보시다시피 피니시에서 다시 임팩트나 어드레스 포지션으로 가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어깨는 마치 시계추처럼 움직이죠. 양쪽 어깨가 함께 둥글게 돌거나 밑으로 움직이지 않고 똑같은 궤도로 움직입니다. 어깨 동작만 정확하다면 거리 조절도 가능하고 퍼터 헤드의 경로 조절도 가능해집니다. 자, 제가 퍼트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러면은 긴 퍼시든 짧은 퍼시든 퍼터가 움직일 때 어깨도 움직일 겁니다. 자, 어깨가 퍼팅 스트로크의 엔진이니까요. 어깨 동작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퍼터를 움직일 땐 거리와 관계없이 아주 짧은 퍼시라도 늘 어깨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길이가 다른 스트로크를 3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어깨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손이나 손목은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팔도 마찬가지죠. 잘 보세요. 심지어는 탭인 폿도 어깨를 움직이죠. 중간 폿이나 긴 폿도요. 스트로크를 할 때 팔은 절대 움직여선 안 됩니다. 퍼팅 스트로크의 유일한 엔진은 어깨뿐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동작을 연습하세요. 그러면 거리 조절이나 스트로크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번엔 퍼터의 디자인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퍼터엔 스위스팟이라는 무게중심이 있는데요. 퍼팅을 할 때마다 스핀 없이 스위스팟으로 공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토우로 공을 치면은 퍼터가 오픈되면서 공에 스핀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라인을 벗어나게 되죠. 힐로 쳐도 마찬가지인데요. 토우가 다치면서 공에 스핀이 생기니까 펫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퍼터의 스윗스팟을 반드시 찾으세요. 만약 자신이 더우나 힐로 공을 친다고 생각이 된다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연습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펫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스윗스팟을 찾기가 어렵다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퍼터의 힐로 공을 치는 분들을 위한 방법인데요. 먼저 퍼터의 스윗스팟을 찾아야 합니다. 힐로 치지 마시고 여기 퍼터 상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조준을 해보세요. 자, 클럽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지면에 두는데요. 샤프트를 퍼터의 토우와 아주 가깝게 둡니다. 이렇게 하면은 퍼터를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힐로 공을 치지 않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공이 홀컵 속으로 깨끗하게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펫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엔 토우로 공을 치는 분들을 위한 건데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클럽을 퍼터의 힐에 가깝게 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힐이 뒤로 못 가면서 토우로 공을 칠 수 없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스윗스팟을 찾으면서 공도 홀 속으로 깨끗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펫에 재미가 생기는 거죠. 퍼팅 연습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드라이버로 치는 게 가장 재미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퍼팅 스트로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열심히 귀를 기울인 분들을 위해서 필드에서 도움이 될 만한 퍼팅 연습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걸 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퍼도 멋지게 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 짧은 퍼에 관한 건데요. 필드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자, 거리를 측정한 다음 홀 주변으로 브레이크가 다른 4개의 지점을 표시합니다. 공을 세게 치지 마시고 라인을 보면서 실전처럼 일상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짧은 퍼를 아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대로 꾸준히 연습하면 필드에 나가서 경기의 승패가 달려있는 퍼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